여기 다 채워봤어, 얘들아?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 일단 좀 다시 보면은 전체적인 리뷰 좀 하고 가자. 자, 관성은 결국 뭐다? 알짜입이 몇이어야 돼? 0일 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즉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요인이 없으니까 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하고 얘는 절대 속력에 무관해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질량이 클수록 관성 큰 거지 속도에는 절대 무관하다. 빠르게 무관하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관성에 의한 현상들 예시 잘 알아두라 했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배를 누르셨고 로켓 앞으로 발사되고 이런 거는 관성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안전띠의 경우는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어디였어? 운동량, 충격량이죠. 운동량은 스몰 p로서 mv, 즉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래서 방향을 가진 값이었고, 자, 충격량은 이제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서 얘는 이제 힘의 방향과 같다. 결국은 물체가 운동할 때 힘을 가하기 때문에 물체의 빠르기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 빠르게 바뀌면서 운동량도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밑줄 그어 있어야 돼. 충격량은 뭐와 같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졸아서 못 들어야 될 때문에 여기 다시 리뷰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졸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경우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곧 충격량을 뜻한다라고 했었고 근데 그래프가 한 종류가 아니라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다 했어. 이때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힘과 같다. 기울기가 크면 힘이 크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30페이지 리뷰하고 있어서 채하나? 130페이지 평균인과 충돌 시간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내가 받아야 할 충격량이라면은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매를 맞을 때도 이거는 너희는 매를 안 맞지? 안 맞아봤지? 쌤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어. 학교에서도 맨날 막 솥바나 맞고 허벅지 맞고 그랬거든? 이게 노하우가 생긴 거야. 처음에 내가 탕 맞으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어차피 매를 내리치는 사람은 나한테 가할 충격량이 정해져 있어. 자기가 가하는 힘과 그 매를 휘두르는 시간이 충격량인 거지. 내가 내 손바닥에 접촉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알겠어?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어차피 충격량을 딱 정해진 만큼 가해. 그럼 나는 최대한 안 아프고 싶어. 힘의 크기를 줄여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스스로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포수들 포수들은 좀 그렇다. 너 이러고 딱 잡을 때도 있으니까. 자, 너희 피구할 때, 농구할 때 그냥 쭉 뻗은 채로 그래 이렇게 잡아? 아니면 안으면서 해? 그치? 안으면서 하지. 농구공 같은 것도 땡기면서 하지. 그거 왜 그래? 안 놓치려고? 아니지. 충격 줄이려고 하는 거야. 엄청나게 세게 던진 걸 내가 그대로 빵 받았다 생각해봐. 그럼 나의 팔꿈치와 손목 나가요. 그 몇 번 받으면은. 근데 내가 땡기면서 받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 받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무리가 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건 받을 때 이렇게 땡기면서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멀리 뛰기 하고 착지할 때 그냥 콩 떨어진 사람 있어? 무릎 구부리잖아. 콩 떨어지면 도관이 나가요. 발목도 아작나요. 구부리면서 시간을 늘리는 거야.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야, 시간으로. 그래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자, 충돌을 했을 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힘을 줄여야 돼. 결국은 이 파급력은 그 힘의 양이 아니라 힘의 크기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분산시키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평균 힘이라는 거는 이 넓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이제 평균 힘이겠죠? 자, 그럼 어차피 내가 받아야 할 충격량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뭘 늘려라? 시간을 늘려라.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부터 보시면 평균 힘이란 이 전체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뭐라고도 얘기한대?
충격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문제에 충격력이라고도 하면 이건 또 뭔 힘이야 할 게 아니라 그냥 평균 힘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의 넓이는 어차피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다라고 했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다면 가해진 힘의 크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옆에 짜투리 내용들은 시간을 늘리는 거야. 충격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힘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도 커지겠지. 내가 대포가 이렇게 압축돼 있던 스프링을 밀어가지고 어쨌든 대포를 쏘잖아. 근데 이게 대포가 짧으면은 공이 콩 날아가겠지, 대포가. 근데 길면은 멀리 빵 날아가잖아. 어차피 똑같은 충격력이지만 어때? 힘의 크기는 똑같아도 시간이 이 대포 안에서 쭉 미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짧은 대포보다 긴 대포가 더 멀리 날아가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테니스나 배드민턴 공 칠 때 풀스윙 하면은 멀리 날아가는 거다. 어차피 선수가 가할 수 있는 힘은 똑같아. 근데 그 힘을 이렇게 칠 거냐 이렇게 칠 거냐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치면 확실히 공도 빨리 날아가는 거고. 왜 빨리 날아가겠어? 운동량이 커졌으니까. 이거는 충격량이 일정한 거야? 아니야, 이건 힘이 일정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안전장치에서 쓰는 거는 어차피 받아야 할 충격량이라면 이니까 뭐가 고정이야? 이번에는 충격량이 고정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격력이 일정한 예시들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같은 양의 충격량일 때야. 같은 양의 충격량일 때 시간을 길게 하면 보호가 가능하다. 시간을 늘려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의 달걀을 떨어뜨릴 거야. 얘다 똑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얘 멈춰 있었지. 멈춰 있던 애가 중력받아서 아래로 점점 떨어지면 빨라지겠지. 근데 같은 높이 떨어졌고 어쨌든 바닥에 도달하면 다시 멈추죠. 바닥에 도달했을 때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 이 변화량, 이 서로 다 어때?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들은 같은 높이, 이걸 알아놔야 돼.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여기 같은 질량, 질량이 m으로 동일하고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어때요?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실험이야. 다른 달걀 사용해도 돼, 안 돼? 무조건 같아야 돼. 그래서 도달 직전에 V라는 속도가 있었는데 바닥에선 멈출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여기 바닥에서의 운동량은 몇이야? 운동량 MV겠지. 여기에서 운동량은 MV였는데 여기서의 운동량은 몇이야? 0이 되는 거다. 멈췄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MV만큼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똑같이. 자, 그렇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뭐도 동일해요? 충격량 동일하겠지. 근데 하나는 딱딱한 바닥이고 하나는 푹신한 방석이야. 푹신 이렇게 멈춰. 하나는 딱 하고 멈춰. 시간을 누가 더 길게 받아요? B가 더 길게 받았지? B가 더 시간을 길게 받았다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간을 짧게 받은 A의 경우 그래프인 거고. 근데 솟아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만도 비교했을 때 얘는 평균임이 FA가 B의 평균임보다 더 크구나.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보면 이 실험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야. 자, 자유낙하 운동이 이제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질 때야. 자, 그래서 중력만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뭐로 동일하다? V로 동일했었고, 그래서 원래 운동량은 MV였고 충돌하면 정지하니까 운동량이 0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야 돼.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가 되는 거고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도 동일하다. 근데 충돌 시간이 B가 더 길어. 그래서 평균 힘을 구했더니 A가 더 커. 그래서 힘을 크게 받았던 애는 파급력이 커서 깨져버리고 힘이 작았던 B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얘를 만약에 심화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계란 말고 동일한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어. 동일한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멈췄고 떨어져서 그냥 아니 구슬이야. 공은 보통 튕겨나가니까 구슬 떨어뜨려서 하나는 멈췄어. 근데 하나는 튕겨 올랐어.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 떨어뜨렸으니까 얘 운동량 변화랑 같다. 충격량 동일해 라고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하나가 튕겨 올랐잖아. 그럼 누가 더 충격량을 크게 받은 걸까요? 튕겨 오른 거야. 왜? 멈춘 애는 딱 멈출 정도만 준 거고 튕겨 나간 애는 멈추고 밀어냈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심화 문제 쌤이 같이 다 풀어줄게요. 자,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는 힘이 커야 크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평균 힘이 컸던 A가 깨지게 된 거다. 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 왜 충격량 동일한 애에 대한 거 이해 반드시 정확하게 하고 가세요. 이 나머지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예시들이야. 이 페이지랑 이 다음 페이지 내용들 다 겁나 쉬워. 그래서 쌤이 얘기했듯이 운동량, 충격량은 물리원에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난이도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딱 이들의 관계, MV 얼마큼 커졌고 그 계산만 잘하면 돼. 안전장치 원리는 결국은 뭐를 시간을 길게 해서 그치? 아까 밑줄 그었던 애들이야. 시간 길게 해서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하는 게 바로 방금의 이 내용이었고 또는 앞에 봤던 안전띠는 관성. 알겠어? 그래서 안전장치 예시들 중에서 원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그때 무조건 관성 골라야 돼. 그 안전띠. 알겠어? 그래서 우리 뽁뽁이는 공기 뽁뽁 할 때 동안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대 안에 이거 솜 차 있는 거 아시죠? 모서리 보호대? 우리 안 그러면 뾰족해가지고 겁나 아픈데 모서리 보호대 있으면은 부딪혀도 폭신 하고 나오기 때문에 좀 덜 아파. 자, 그리고 놀이매트 폭신폭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쿵쾅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확실히 발도 덜 아프고. 알겠어요? 우리가 신발 신는 이유가 뭐야? 폭신폭신한 신발 신는 이유가 발 밑에 보호해주는 거야. 맨발로 바닥 걸어봐 얼마나 딱딱해. 그치? 물론 일부러 지압하려고 맨발 걷기 하기도 하지만 장시간 걸으면 족저근막염 와요. 그죠?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화도 우리가 에어맥스 같은 거 나이키 에어 시리즈 신으면 확실히 폭신폭신 막 하늘을 걷는 기분 오바고 아무튼 폭신하잖아. 그치? 대신에 에어 시리즈 신으면은 달리기 기록은 잘 안 나오죠? 왜냐면 내가 땅을 밀어가지고 빨리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 땅을 밀 때 가해줘야 되는 힘이 에어를 압축시키는 데 쓰여버려. 그러니까 그 힘이 분산되니까 제대로 땅을 못 밀어서 빨리 못 뛰어. 실제로 기록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각각 신는 운동화들이 다 다른 거잖아. 알겠어? 자, 스포츠 분야에서 포수용 글러브도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는 거야. 안에 솜들. 그래서 받았을 때 충격 줄여주는 거지. 야, 막 그 시속 150 넘게 던지는데 그거 그대로 맨손 받는 생각해봐. 손가락 당연히 바로 다 꺾여. 그지? 그리고 멀리뛰기 착지할 때 아까 무릎 구부리는 거. 그리고 높이뛰기 하고 나면 밑에 매트 폭신폭신한 거 있죠? 우리 체조 선수들 다 떨어질 때 밑에 다 방지용으로 매트 있잖아.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에서 자동차 범퍼가 이거 플라스틱이야. 그 범퍼는 기스나도 돼. 그리고 범퍼 찌그러지고 하는 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범퍼 속이 거의 비어있어. 완충 역할이야. 그대로 쇳덩이에 박았다 생각하고 엔진룸 밀리고 이런 거는 바로 일어나는 일인데 범퍼가 몸빵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럼 몸빵은 플라스틱으로 속이 비어있는 딱딱한 플라스틱이니까 그 플라스틱 압축되면서 시간 벌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에어백. 이거 에어 꽉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빵빵하게 차 있으면 폭신이 돼? 그냥 빵 튕겨나가?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들 부풀어 올라요. 알겠어? 이것 때문에 옛날에 질식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거는 너희 여담인데 허리 아파. 이게 에어백에 원래 가루가 들어있어. 아자이드와 질소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NaN3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 아니 무슨 소리야. Na3N 이런 게 들어있거든. 고체 가루야. 흰색 가루. 근데 얘가 충격이 엄청 가해지면은 불안정해지면서 분해가 돼.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질소 기체가 생겨. 그럼 질소 기체가 여기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자전거 안장 밑에 이거 스프링 있는 거 본 적 있죠? 늘 나는 어릴 때 생각을 했어. 아니 스프링이면 압축돼갖고 이렇게 뽕뽕뽕 해야지 이렇게 딱딱할 거면서 뭐 이렇게 스프링이 왜 있나. 근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거야. 저게 없으면은 정말 딱딱한 곳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얘는 알게 모르게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되고 있는 거지. 내 무게를 분산시켜 가면서. 알겠어? 그래서 이제 막 그 턱 넘을 때 이 바닥에서 오는 그 슈커 같은 것도 좀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또 옆에도 있어요. 우리 가드레일. 가드레일 너희 보통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특히 공사하는데 많이 썼는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낮게 해서 옆으로 쭉 세워놓은 거. 그런 것들도 일종의 가드레일이야. 그리고 그냥 중앙선 분리대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세워놓은 거. 그런 것들도 가드레일인데 걔네 결국은 다이렉트로 충돌하는 걸 막아주잖아. 그들이 1차적으로 충돌을 받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시간을 늘려준 역할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화의 공기 쿠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관성은 절대 여기 예시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 있어. 또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저속 운전이 예시로 나오거든. 이건 충격을 줄여주는 애 아니야. 그냥 안전과 관련된 예시야. 안전과 관련된 예시로서 이제 과속금지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 과속금지는 과속하면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 멈출 때 동안 달리는 거리를 제동거리라 불러. 그래서 얘는 이제 제동거리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래야 금방 멈추니까. 앞에 안 때려부수고 멈출 수 있으니까. 이 제동거리 감소시켜야 한다. 이거가 결국 과속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이거는 또 관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지? 그냥 과속이니까 빠르기잖아. 그렇다고 충격량과 관련됐어요? 그건 또 아니죠. 근데 이건 있어. 과속 금지해라 라는 게 제동거리 관련이면 관련 없는 게 맞는데 과속해서 달려온 자동차는 그만큼 운동량이 크잖아. 그러면 걔가 어디 벽에 부딪혔다 생각해봐. 그러면 똑같은 벽에 부딪힐 건데 과속해서 달려오면은 운동량이 크니까 그만큼 받는 충격량도 커지죠. 충격량도 커지니까 어제 충돌할 때 받는 시간은 똑같아. 느리거나 빠르거나 똑같은 벽이니까. 그럼 충격량 자체가 크니까 일단 충격력이 커지는 거고 느리게 달리면은 충돌해도 덜 부서지는 거고 뭐 그런 목적이면은 이제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이 있지만 지금처럼 충격력을 줄여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과속금지가. 알겠어? 그 자체가. 왜냐면 제동거리가 목적이니까. 충돌은 그 다음 일인 거고. 과속하면 충격력도 커지는 건 맞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로 나올 때 예시 문제에서 되게 많이 틀려. 생각보다. 오히려 예시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본문이나 교과서나 쌤이 풀어준 문제에 없던 예시들도 이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잖아. 그럴 때 너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긴가민가를 없애기 위해서 개념을 정확히 알아라라는 거야. 내가 딱 이거 관성 때문이네. 이거 뭐네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내용들로 개념 쏙쏙 다시 한번 또 밑에 문제 해볼 건데 4번 같이 보자. 자, 2kg인 장난감 자동차가 10m/s의 속도로 움직였어. 그리고 나서 부딪히고 정지했대. 자, 그러면 원래 몇이었어, 운동량? 운동량이 20이었다가 몇이 된 거야? 멈췄으니까 0. 그럼 P는 몇이에요? 20인 거지? 맞니? P가 20이 돼 충돌 시간이 0.5래. 그럼 힘의 크기는? P라는 거는 곧 델타 P. P라는 거는 곧 I가 되는 거잖아. I는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얘가 0.5래요. 그러면 F는 40이지? 20을 0.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40N.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안 풀린다. 문제가 있어. 오늘 수업만 좀 들었어도 이거 풀릴 수 있어야 돼.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자,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의 달걀을 떨어뜨리는 실험이에요. 이때 뭐의 변화를 갖다? 운동량의 변화를 갖기 때문에 이 달걀에
충격량도 같다. 그렇지. A가 깨지고 B가 깨지지 않은 까닭은 결국 뭐의 차이? 힘을 받는 시간의 차이. 그러면 6번이 바로 이 예시 문제야. 줄여주는 원리가 다른 하나. 놀이방 매트나 권투형 글러브, 에어백. 시간을 늘려주는 거지. 하지만 안전띠는 관성이랬지? 그래서 틀린 하나 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진도는 썩 많진 않아. 요거야. 더 안 할 거야. 그래서 문제도 같이 풀자. 근데 여기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너희 여백 많잖아. 여기다가 쌤이 하나만 알려줄게. 뭐 여백 아무 데나 적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웬만하면 이 정도 난이도까지 안 나올 건데 원당이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뭐 알아도 나올 수 있어. 이거 했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어쨌든 충돌이라는 건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때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운동량이 있겠죠. 그러면 멈춰 있었던 뭐든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건데, 즉 얘는 설명을 쓰자면 물체 A, B가 서로 충돌할 때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야.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 즉 어떤 상황에서 A라는 물체가 질량이 라지 M의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스몰 M의 물체가 있어요. 이때 이 A라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왜 웃어? 말을 해줘. 혼자 웃지 말고. 너가 말 안 해줄 때까지 나 그럼 혼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물체가 있어. 운동하고 있어. 이때 A가 오른쪽으로 V1의 운동 속도로 운동하고 있고요. B는 오른쪽으로 V2로 운동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충돌하기 전에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표현되니? 왼쪽에 라지 M V1 플러스 오른쪽에 스몰 M V2. 만약에 마주보고 운동하는 경우라면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충돌했어. 얘가 더 빨라가지고 충돌한 거야. 충돌하고 나서 서로가 어떻게 움직이건 얘가 이제 충돌했더니 다르게 움직인 거야. 어떻게? 얘는 이제 충돌해서 V1 프라임으로 나중 속도가 V1 프라임이 된 거야. 얘는 이제 충돌해서 V2 프라임이 된 거야. 충돌 후에. 자, 근데 충돌하고 나서 B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뒤에서 나를 밀어줬으니까. 근데 A는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뒤로 튕겨나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렇더라도 일단은 모르겠으면 부호는 플러스로 잡으세요. 플러스로 잡았는데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반대 방향이구나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돼? 충돌 후에는 운동량은 MV1 프라임 플러스 스몰 M V2 프라임인데 이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 혹시 학교에서 왜 그런지도 설명해줬어? 작용반작용? 자, 이게 왜 성립할까요? 왜 성립하냐면 결국은 두 물체가 운동하다가 서로 충돌하죠. 서로 충돌하면은 그게 바로 작용반작용이야. 충돌했을 때 B는
A로부터 힘을 받고요. 그럼 A는 역으로 B로부터 힘을 받는데 그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같이 충돌했으니까 동일해. 힘의 크기 동일하고 힘이 작용한 시간도 동일하잖아. 그럼 충격량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충격량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때? 같아지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충격량이 크기는 같지만 아까 서로 충돌이니까 힘의 방향은 서로 어때요? 힘의 방향은 반대죠. 힘의 방향 반대라는 건 충격량의 부호도 반대라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부호도 반대라는 거야. 즉 하나가 더 빨라지면 하나는 느려진다. 근데 빨라진 만큼 느려진다. 그러다 보니까 합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원래 식으로 유도하는데 이 상황에 너희 지금 졸려 죽겠는데 막 식 쓰면서 물리 유도하고 있으면 너희 분명히 집중 안 되고 이해 안 될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려서 이해하라고 쌤이 표현한 거거든. 이해 잘 됐어? 괜찮아? 서로 충돌한 거니까 얘는 빨라지고 얘는 그만큼 느려진다. 근데 그 변화량이 똑같다. 플러스 된 만큼 마이너스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얘가 증가했으면 그만큼 얘는 느려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얘네가 충돌한다. 그리고 나서 운동량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심화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도 찾아야 돼? 이들이 운동하는 방향 또 찾아줘야겠지. 그 내용은 일단 우리 기본 문제부터 잡고 심화 문제 할 때 그때 같이 해줄게. 알겠지? 물리원 수준의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건 잡아놔야 그래도 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 그러면 일단은 너희 여기 미리 하면 어쨌든 숙제도 적고 좋네. 지금 내신 탄탄 문제 시간 충분해서 13번까지 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다 보면은 서술형이 5번, 11번이 있는데 5번은 그냥 까닥만, 속도의 B만 구해. 까닥 쓰지 마. 11번도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
원래 그 너희 신입 때는 문제 이렇게 많이 푸나 할 수 있는데 원래 수업 때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문제 많이 풀진 않아. 알겠지? 오늘만 좀 진도 일찍 끝나가지고 미리 풀려고 한 거거든. 그리고 쌤이 물리원에 있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일단 너희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과제로 좀 추가로 내줄 건데 어려울 수 있어. 해보고 이거 답지는 나중에 너희 해오면 그때 줄 거거든 클리닉 때. 해보고 클리닉 때 웬만하면 와서 같이 해설 듣고 이렇게 너희 클리닉 때 빠지지 말고 와. 알겠지? 이거 출력해서 줄게요. 유영아, 너는 클리닉 언제 된다 했지 지금? 월수에 되는 시간 있어? 5시. 5시? 무슨 요일? 어떤 게 좋아? 너가 했을 때. 월요일? 그러면 토요일 수업 듣고 보통 이제 일요일 진행 과제할 거 해보고 아니면 월요일 클리닉 와서 과제하면서 질문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내일은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은 너가 알아서 과제하고. 어. 월수 뭐 이틀 클리닉 다 와도 되고.
이런 그래프 문제들도 분석 잘 해야 돼. 여기 그냥 일반적인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아, 속력이 얼만큼 변했다 라는 거는 질량이 2kg라 했으니까 질량을 곱해 생각해주면 돼. 운동량이 0이었다가 운동량이 8이 됐구나. 그리고 여기선 속력 안 바뀌었으니까 운동량 안 바뀌었구나. 힘을 안 받은 거고 얘는 감소했다는 거는 다시 충격량을 받은 거지. 대신 반대로 받았다 이런 것들까지 유추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가와 다 구간에서 가한 힘의 크기 내가 비교하려면 변화량 똑같은데 힘을 가한 시간도 어때? 똑같지? 그럼 아 충격력의 크기도 같구나. 대신 방향과 반대구나. 이런 것도 추가 보기로 너희가 생각을 해봐. 민재야, 다 풀었어? 거기 1등급까지? 거기 안 풀었고 채점 해봐. 채점. 일단 숙제 미리 체크해줄게. 너희 지금 쌤이 내신 만점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135페이지 1등급 도전까지 하고요. 현우는 여기 뒤에 안 해도 돼. 이거 빼고 들어. 그 뒤에 거는. 그리고 너희 그 원당 여기 중단원 정복의 앞부분은 너희 시험 범위였던 부분이잖아. 그지? 중력과 운동 파트. 그래서 앞에 부분 아니고 어디부터가 너희 지금 내용이냐면 9번부터야. 137페이지 9번부터 저기 뒤에 139페이지까지. 그리고 뒤에 수능 맛보기까지. 그러니까 단원 끝까지 마무리해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너희 기출필기는 이거는 현우도 체크해야 돼. 기출필 운동량 충족량 여기가 19강 142페이지거든. 우영이도 기출필은 있어? 아 이건 교진 받아야 돼? 여기 19강 하면 되고 20강도야. 충돌과 안전장치 있지? 20강, 19, 20강이 기출픽 숙제야.